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포와 분당에서 있었던 이 분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주변 시세 차익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선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쏠렸었는데, 요거 차이점이 하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분상제인데, 지금 레미안 트리니온 같은 경우는 반포에서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당 TL1, 요거는 성남에서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슷해. 강남과 분당인데 경기권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분당구에 있다는 이유로 거의 트리니온하고 비스무리하게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27억, 26억. 근데 주변 시세를 보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아크롤리브 파크가 56억 하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한 30억 나온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분당 주변에 있는 이 TL1 파크뷰가 25억 9천합니다. 26억 하고 이제 거의 삐까삐까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분상제가 트리니1은 적용이 되고 TL1은 적용이 안 되면, 이름도 비슷하네. 트리니1, TL1. 참 시어머님들께서 그 며느리 이 아파트 참 찾기 힘드시겠어. 트리니원인지 TL1인지 아무튼 간에 이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세 차익이 30억이 나느냐 아니면 빵원이 나느냐,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만큼 지금 분상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에서만 적용이 딱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 뭐 비강남권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강남권을 지금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상제가 적용이 돼야 될 지역은 비강남권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요자들이 비강남권 쪽으로 좀 진출을 해야만 이 강남권에 엄청난 이 분양가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실수요자의 어떤 접근성이 그냥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 쪽 분양이 계속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저세상 분양가 아닙니까? 거의 건너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비강남권에 시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기권 요지에 있는 모든 지역들 시행이 돼야지 그래도 실수요자가 뭔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강남권에만 딱 묶어두고 있는 상황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에서 뭐 26억 하는 아파트 나오게 되고 주변 시세는 27억 하니까 거의 뭐 분상제 적용이 안 되니까 비슷한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레미안 트리니온 역시도 27억 하는데 반포 아크릴리브 파크가 56억 57억 하고요. 그리고 원펜타스 역시도 뭐 58억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당첨되면 뭐 일단 30억 차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엄청난 지금 기대감 때문에 무지성 청약까지도 지금 가세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만히 청약 경쟁률을 뜯어다 보면 이거 거의 나올 수 없는 경쟁률인데, 실질적으로 현금 박치기 해야 될 사람들이 현금을 과연 들고 있느냐에 또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좀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청약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집값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전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강남권 분양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분양가가 높고 그리고 구축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세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다. 왜냐? 지금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섰던 때 계약했던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반환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2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4억 대출이 지금 필요한데 후순위 주담도 2억도 있고 굉장히 좀 자금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갭 투자가 일단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세 대출이 5,385억 원이 급감됐어요. 이게 자의적으로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1주택자도 퇴거 자금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세입자 인풋 아웃풋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딱 막힌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목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갭 투자 어려워지자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전세대출 문턱을 훅 하고 올려놨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는데 1주택자는 굉장한 허들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대출 새로운 규제 보시면 1주택자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지금 일원화됐어요. 이분은 지금 퇴거를 위해서 지금 4억 대출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2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 그러니까 만약에 1주택자가 1억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구입도 이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이주비 대출 역시도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전세대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이 됐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10월 29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는데 내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 빨리 세입자한테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렉이 딱 걸려버리면 세입자는 보증금 그대로 날릴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겠고요. 갈수록 전세대출은 계속해서 쪼여가는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에 자금이 안 도는 것과 동시에 전세 시장도 고스란히 지금 자금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특별히 강남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레미안 원밸리가 지금 뭐 23억 7천 정도 지금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레미안 퍼스티지가 23억에서 4억 돼버리는 거의 충격적인 어떤 상황까지 이루고 있죠. 이게 뭐 특수관계인의 어떤 이 전세 계약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온 지표니까 레미안 원밸리도 뭐 14억 이상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역시도 전세 시장 심상치가 않죠. 8억 5천 정도 판교 쪽.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11억짜리가 2억 합니다. 와, 이거 거의 뭐 76%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도 뭐 여기 8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 분당구 중심으로 해서 이 전세가율 하락이 굉장히 지금 극심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강남하고 어느 정도 좀 이 살을 맞대고 있는 경기권이라 해서 굉장히 강남의 전세가율 하락과 동조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인천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하늘도시 우미린 역시 16억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18억에서 16억 정도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20억에서 2억대는 또 전세가도 있어요. 거의 88%가 날아가 버렸네.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이 지금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인천이 집값 매매가가 풍선 효과에 의해서 토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간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쪽이 하향세가 극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세가율도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전세금 없다. 그래서 세입자 되시는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역전세에 갇힐 수가 있어요. 전세금 반환 소송 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이거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상당 부분 돈을 돌려받는데 굉장한 어떤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떼일 수 있는 또 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DSR이 시중은행에서 확실하게 11월 12일부터 적용이 돼버리면 이거 전세 시장의 자금난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 떨어지는 건 전세가율.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전세가율이 27주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 올랐던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18억 오르면 전세가 딸랑 뭐 1억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안 돌면 이 방이 식잖아. 이 시장도 돈이 안 돌면 아무리 기대 심리가 만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다 그 거래가들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뭐 30억 로또다 해가지고 지금 레미안 트리니언 특공에 자그마치 얼마나 지원한지 아십니까?
생애 최초 45가구에 9,825명이 지원을 했어. 당첨되면 30억 벌 수 있다고. 아니 무슨 뭐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고 무슨 복권 당첨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규제는 촘촘하게 좀 조여오고 있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지금 완전히 물이 말라가고 있는데 매매는 뭐 어떻겠습니까? 276가구 모집에 무려 23,861개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굉장하다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이 부동산 사랑 지금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거 나락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청약하기 위해서는 당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첨돼서 내가 얼마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본적으로 25억 이상 주택은 주담대가 2억밖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27억이니까 반포에서 분양했던 곳이 25억, 2억은 대출 받으니까 죄다 현금으로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후분양 단지야. 10개월 안에 모든 대금을 완납을 해야 돼. 야, 근데 2만 명이 모였다고? 이 사람들 다 25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 주머니 빵빵한 사람들이네? 과연 그럴까요? 현금 19억, 뭐 20억 있는 어느 이 회사 다니는 분이 이제 올렸어요, 글을. 직원은 내가 알기론 1억도 없는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세 안 되죠? 현금은 19억이 있어야 되는데 20억, 30억 로또라면서 신나게 청약을 하겠다고, 그죠? 이런 사람들 베리베리 머치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지성 청약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들이 올라오면 야, 이거 23,025억 상대적 박탈감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무지성 청약이 거의 80%에서 90%라고 보면 돼. 그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청약 자체가 안정적이질 못하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20억 초과하면 2억밖에 안 내주는데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번 달에 155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거 1000건 되겠어요, 이러다가? 11월 달 1000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린 시장에서 뭘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30억 로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주변 시세가 받쳐줘야 30억 로또가 되지. 강남 불패? 글쎄요. 강남은 이전에 그래도 자금이 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돌았단 말이야. 아무리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도 그걸 받쳐주는 자금이 뒤에서 백업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 떨어지고 거래가는 그냥 나락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을 비롯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아파트 값이. 자, 이 모든 돈이 어디로 지금 흘러 들어가느냐? 증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20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머니무브 현상 본격화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자금이라 부르는데 증시로 빠져나가는 돈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이러지. 부동산 시장은 집 본다 만다 뭐 또 뭐 간을 보내 마네 뭐 또 내고 당겨서 뭐 가격을 높이네 낮추네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시간 흘러가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 근데 증시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그냥 뭐 빛의 속도입니다. 번쩍번쩍 하기 때문에 머니무브는 그냥 엄청나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셧다운 위기 때문에 살짝 지난주에 덜컹덜컹 거렸지만 뭐 AI 거품론까지 뭐 대두가 됐었는데 이게 다 허들을 넘어갔습니다, 이미. 어제 오른 거 보십시오. 나스닥이 무려 2.27% 올랐습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로 인해서 이제 미국발 이 또 증시의 호조세가 고스란히 또 역으로 국내 시장으로 그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피가 2.19%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다 박아 놓는다? 증시에다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킹이 지금 부동산에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니, 기름을 못 넣고 지금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딜 가? 그냥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그냥 눈치만 봐야지.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단기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지금 상원은
이거 정부 지금 셧다운을 리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투표에 들어갔어요. 이거 100% 통과되죠, 뭐. 그럼 이번 주 한두 1, 2일 상간에 다시 셧다운이 해제된다는 호재가 딱 터지면 아마 나스닥, 다우, S&P 500은 다시 급상승할 가능성 높고, 당연히 코스피는 뭐 이 호재를 고스란히 안게 될 거고요. 삼성전자 오늘 10만원 4,400원, SK하이닉스 62만 6,500 정도까지 63만 원까지 올라가던데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스탯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이 코스피 이 장세가 굉장히 무섭다. 왜 이렇게 반도체주가 또 강세를 보일까요? TSMC, 웨이퍼 추가 주문을 할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11월 20일쯤에 실적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또 화산 폭발할 가능성 높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밤사이에 거의 6% 가까이 뛰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결탁되어 있는 곳이니까. 딱 그냥 거의 동맹처럼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땡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든 국민들이 그냥 주머니에 담아야 할 그런 어떤 주식으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데, 아니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된다고 할 정도면 거의 이제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은 외국인들이 사는 추세고, SK하이닉스는 개인이 또 담는.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SK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몰려들고 있고,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차곡차곡 또 담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6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 매도를 치고, 개인은 6조 원 정도 순매수에 나섰고요. 삼성전자는 2조 정도를 순매도했고,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3조 정도 더 순매수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이게 뭔가 좀 아주 기묘하게 밸런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 배당소득세 완화 소식이 터졌죠. 25%로 인하하겠다. 그래서 뭐 어제 금융 종목들이 KB와 신한 쪽, 당연히 뭐 금융소득세 완화는 금융 종목들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거의 뭐 1위를 찍는 곳들, 뭐 도요다, 그리고 소니, 뭐 내노라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코스피 시장은 계속적인 어떤 약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자체가 지금 상해 니케이, 대만 각권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훈풍이고,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동서남북 다 호재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꽃밭입니다, 꽃밭. 네.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 자체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반대급부로 자금 자체가 완전히 스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전세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12일 내일부터 또 상당히 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그냥 아래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멱살 잡고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전세 시장이 조금 지금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전세 시장 대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겠고, 이 특별히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보증금 안 떼이게 늘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워낙에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걸어가신다면 좋은 기회들 잘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뻔뻔한 복잡 하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